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실전 매매의 달인 최태훈 고수님과 수익의 구원투수 노태성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증시가 우하향세를 보였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지 궁금한데요. 자, 최태훈 교수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9월 달에 중동 이슈, 또 금리 인하 이슈 이런 우려감들이 많았는데 시장이 굉장히 잘 이겨냈어요. 기대했던 금리 인하 이슈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빅컷으로 시장에 기대감을 줬고요. 또 그로 인해서 미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하반기 기대감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8월, 9월 달에 시장 조정을 보여주면서 실적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생겨난 종목들 위주로 한번 쭉 살펴볼까 하는데요. 노다지와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는 8월과 9월이 힘든 장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등 기술주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노태성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증권사에서 예상했었던 실적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나와서 어닝 쇼크로 좀 지금 시장에서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 해소에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제로 실적을 보면은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는 연말 연초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빅컷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제 연말 연초는 미국도 한국도 좀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좀 기술주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두 고수님과 함께 소외받은 개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훈,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소외되어 있던 실적 개별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그 첫 번째로는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랑 좀 이름이 비슷하죠? 네. 마찬가지로 오스테오닉은 관절 보존제나 구강 안면 등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해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을 유통망으로 둔 그런 회사인데 지금까지 오스테오닉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여름철이 좀 비수기였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잠재되어 있던 해외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여름철에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와.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3%나 증가된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거죠. 네,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생산 기업이라는 게 투자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역대 최대 수출 물량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하반기 실적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의 특성상 네. 겨울철에 우리가 뼈가 좀 많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가 겨울철입니다. 근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좀 주목하게 된 건데요. 지금 현재 해외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뒀고요.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더해지면 올해 기대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특별한 호재가 있을까요?
네, 제가 주목한 포커스가 하나 있는데 네. 8월 달에 이 기업이 자사주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무려 36%나 할증된 가격으로 채권 발행에 성공을 했어요. 네. 누군가 현재가보다 36% 비싼 가격에 돈을 빌려준 거죠. 50억 정도의 자금을 신규로 확보를 했는데 이 자금 그대로 스포츠 메디신 이 생산 시설에 투입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메디신은 뼈와 인대 조직을 연결해주는 장치인데 새로운 오스테오닉의 매출처가 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인데 현재 미국 FDA 승인을 앞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기대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기존의 신사업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매출의 신사업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산 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또 수주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오스테오닉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해외 유통망들을 가진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글로벌 두개골 구강안면 임플란트 시장의 최대 강자가 있습니다. 비 브라운사 여기 비 브라운사와 협력이 돼서 유통망 강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북미, 유럽, 중동 지역 등의 이 비 브라운사를 통해서 진출해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하나 더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CFDA, 그러니까 중국의 식품의약관리국 여기에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허가가 떨어지면 중국 지역에도 진출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해외 진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 네,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스테오닉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한데, 자, 이 지금 소외되어 있다고 하니까 차트도 궁금해집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오스테오닉은 올해 고점이 6,000원 정도예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박스권, 이 기다란 박스권을 가지고 계속 움직였는데 이번에도 6,000원 부근에서 조금 돌파하는 흐름 나오다가 좀 밀린 그런 흐름들이 보이죠. 최고가인 6,000원이 이 박스권이 탈피되고 나면 또 새로운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었고 수급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투자 전략은 5,800원에서 5,5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사상 최대 실적에 맞게 사상 최고가인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종목 많이 가져오셨다고 해서 두 번째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하반기 실적 기대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 대비 강력한 저평가 기업이고요. 네.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좀 재밌어요. 네. 알아보면. 혹시 집에 스니커즈 운동화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하나 이상 있죠. 네, 저도 스니커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최근 MZ들 사이에서 스니커즈 열풍이 불면서 판매가 날개돋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은 글로벌 브랜드죠. 나이키의 메가 밴더 업체입니다. 네. 메이저 밴더 업체인데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 전문 제조 기업인데 운동화를 만드는 그런 자재를 또 납품하기도 하고요. 신발의 60% 그리고 전자제품 케이스랑 차량 내장재 등의 한 40% 비중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발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스니커즈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제가 흥미롭게 본 지점이 바로 여기죠. 나이키의 실적이 최근에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CEO가 좀 교체되는 그런 악재를 만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사는 2분기에 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오. 실적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네,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키는 실적 부진으로 CEO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밴더 업체인 백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스니커즈 열풍이 그 이유가 됐어요. 네. 매출의 60% 정도 차지하는 신발 부문의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차량 내장재라든가 뭐 휴대폰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한 40% 정도인데 이 분야도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매출액이 총 23% 정도 증가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고요. 하반기에 실적 기대가 더 크게 개선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거든요. 네, 그럼 나이키에서 뭐 의류도 있고 스니커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스니커즈가 열풍이기 때문에 백산의 실적이 좋았던 걸까요?
네, 지금 나이키가 실적 부진의 이유가 농구화도 안 팔리고 런닝화도 안 팔리고 이런 부분인데 단 하나 잘 팔리는 게 바로 스니커즈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밴더 업체가 바로 백산인 거고요. 네, 너무 재밌는데 또 백산에 중요한 호재가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밸류업 프로젝트 아닙니까? 네. 이 백산은 그 밸류업을 아주 기본적으로 잘 지키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 성향이나 자사주 소각을 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게 밸류업 프로젝트인데 백산은 무려 2천만 주 정도 되는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이제 배당 얘기까지 나오면 밸류업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이후 계절적 성수기가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2분기 실적과 더해지면서 하반기가 크게 기대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백산이 밸류업 종목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주주환원 정책을 신경 쓴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자, 백산은 기술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이익의 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도 이렇게 쭉 좋았죠. 쭉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의 특징은 바로 1년 내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면 수익을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올라갈 때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라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하면 반드시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네. 수익 내기 좋은 종목이죠. 네, 리바운딩을 할 때 좋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13,000원 정도를 기술적인 지지선으로 보고 시장이 조정을 보여준다면 이 부근에서 매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신고가 부근인 17,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태훈 고수님과 함께 하반기 실적 기대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태훈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니커즈 얘기 재미있게 한번 나눠봤는데 세 번째 하반기 실적 기대주도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스니커즈 얘기도 좋았지만 네. 전 이 세 번째 종목의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레포트를 하나 읽었어요. 네. 제목이 압도적이었는데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시작되는 레포트였습니다. 이 기업 분석의 자료가 뭐였냐면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인데요. 풍산은 총포탄 전문 제조 기업이죠.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날아다니는 총포탄이 거의 대부분 풍산이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생산 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압도적인 회사인데 방산 산업의 매출 호조세가 상반기에 굉장히 눈부셨고요. 여기다 더해서 방산만 잘한 게 아닙니다. 이제 신동 분야에서도 국내 1위 기업인데 신동이 뭐냐면 구리를 가공해서 판, 봉, 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최근에 하반기 이제 이 구리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이 신동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리 가공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구리 가격이 또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풍산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신동 사업이 바로 구리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실적이 상승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최근 구리 가격이 바닥에서 20% 정도 급등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른 만큼 실적도 되게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신동 사업에서 또 방산까지 다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실적이 어땠을지 또 앞으로 어떨지 궁금한데요. 실적은 어떨까요? 네, 풍산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방산이 이끌었고요. 네.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그 이상 해준 아주 굉장한 종목이었는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쭉 이렇게 고점을 뚫어버렸죠.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고점을 뚫을 만큼 좋았는데 주가는 과연 어땠는가? 근데 별로 형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이 주가 하락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많은 레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저평가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당연히 저평가고요.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디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가장 좋았을 때가 이 5월 달이었거든요.
주가도 5월 달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주가 역시 강한 상승을 보면서 연초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뒤에 5개월 정도 조정세를 이렇게 겪었어요. 실적이 좋은데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만들 초입이 됐다. 그래서 전저점에 대한 지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점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좀 정배열로 전환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엔 매수 적정 가격은 6만 원 부근, 초입 부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준다면 6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한다면 실적도 사상 최대니까 주가도 사상 최대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목표 주가는 신고가였던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예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선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 또 저평가된 종목 준비하신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종목들이 정말 많죠. 네.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하반기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주가가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 있어서 오늘 꼭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태훈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태훈 고수님의 실적 다크호스 꼭사주 어딘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의료용 AI 소프트 이제 개발하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 꼭사주의 주력 제품은 AI 기반 심정지 예측 프로그램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진단 솔루션이 또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매출 포인트가 있는 회사고요. 국내 AI 의료 관련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 꼭사주는 AI 기반 생체 신호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비급여 처방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로 인해서 국내에 한 4만여 개 정도 병실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련 섹터의 비교 기업 대비해서 실적 성장성이 너무나도 이상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눈길이 가는 상황이죠. 다른 AI 기업들은 사실 현재 투자 비용이 굉장히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실적이 그렇게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적자 기업이 많은데 이 꼭사주는만 흑자 종목이라서 이 부분에 저는 더 중점을 두고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흑자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병원에만 도입이 되면 성장성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국내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해외 진출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이제 AI 의료 기업들은 주가가 흐름이 갈리기도 하는데 꼭사주의 매력이 바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미국 FDA에 승인 신청을 해뒀고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승인이 이제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크게 주가 부양이 될 것 같고요. 해외 판매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이 모두 좋은데 또 주가가 비싸면 매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매력적이게도 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에요. 너무 매력적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긴 종목들, 그런 옥석을 가릴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2개월간 평균 밴드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밴드를 상향 돌파하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기나긴 조정을 옆에서 쭉 받아오다가 이제 막 정배열 초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밴드를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이 구간 제가 올 작년 말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태원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태원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해삼입니다.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가 매매를 하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렸죠. 추격 매수, 공시 매매와 뉴스 매매, 그리고 과도한 물타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하지 않아도 주식 투자로 크게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오늘 강의 드릴 꼭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번데기가 탈피하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오르는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 매매를 하면서 꼭 해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매수 시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할 매수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의 성장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배열 종목 찾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할 매수 전략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 확실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긴 시간 지켜보면 주가는 실적의 방향에 따라 가는 게 맞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 구간 이후에 주가 회복력이 매우 강하고 때로는 주가 하락 구간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두 차트를 비교해 볼 텐데요. 왼쪽은 코스닥 차트이고 오른쪽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코스메카 코리아의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침체되어도 강력한 실적주는 살짝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신고가로 향하죠. 이런 강력한 실적주들이 시장의 리스크로 주가가 잠깐 조정을 받는다면 과감한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빠른 수익 회복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해 놓고 기다리면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비중 확대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기회를 나눠 대응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좋은 가격을 기록 중인 기업이라도 매출의 성장 추세를 반드시 확인하라입니다. 실적은 일회성 반짝 실적이 좋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인 종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익의 성장 추세가 점진적으로 쭉 이어지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하는 저의 이론, 바로 정배열 종목만 거래하자입니다. 펀드멘털이 양호하고 주가도 정배열로 안전하게 지지선을 구축해 나아가는 종목들만 공략하는 습관을 가져야 주가가 왜곡되는 리스크 앞에서도 다른 투자자들과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급등 전에는 무조건 정배열이 잉태되는 초기 구간이 있게 됩니다. 급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배열로 전환되는 잉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역배열 종목은 올라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저항선들과 싸워야 하는 험난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싸움을 굳이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한 정배열의 싸움터에서 옳은 매매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하반기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적금식으로 모아갈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이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과 연관 있는 종목을 좀 준비했고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BNC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국 BNC는 이제 미용 성형용 이제 의료기기와 이제 창상 피복제 등 수술 및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좀 개발을 하고 이제 유착 방지제, 뭐 콜라겐 흡수성 창상 피복제 및 콜라겐 조직 보충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 대선과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자, 한국 BNC는 미용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이 미 대선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미용 관련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양쪽 이제 미국의 양쪽 대선 후보자 두 분이 공약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미국의 이제 대마 합법화라고 이제 공약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마 화장품용 크림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공약 관련주로 이제 엮어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 전에 한번 좀 이제 변동성이 있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요 제약 바이오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제 공통적인 이제 수혜주로서 대선 전까지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미용에 이어서 또 제약 바이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제약 바이오에도 테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 한국 BNC는 어떤 테마와 연관이 있을까요? 보톡스,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테마로 각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시기에 같이 움직이는 이제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대장주들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GLP-1 작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이제 사용되는 좀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중 작용제 기술 이전 가능성 굉장히 좀 기대를 높게 가지고 있고요. 네. 노보노디스크와의 이제 협력으로 이중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완료 후에 라이선스 아웃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앱텍과 공동 개발 중인 이제 3중 작용제가 또 있습니다. 이 3중 작용제와 3세대 ADC 기술 그리고 온코젠과 함께하고 있는 이제 항암제 개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비만 치료제, 그다음 치매 치료제, 보톨리눔 톡신, 그다음에 필러, ADC 등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퀀텀 점프를 이번 기회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슈와 관련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비만 치료제 관련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자, 살은 빠지는 게 좋지만 주가는 부풀리는 게 좋잖아요. 네. 현재 차트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흔히 이제 로켓 기법이라고 커뮤니티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 이제 기법이 있는데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이후에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트에 화살표 모양으로 좀 나와 있는 이 신호가 있죠. 이 신호가 나온 이제 구간에서 이 양봉의 절반 아래의 구간, 즉 이제 한 5,750원 아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매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요 하단 구간, 이제 이 화살표가 나왔던 캔들의 이 저가 구간 5,480원을 좀 손절가로 잡고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이상을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국 BNC 차트를 보시면은요,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좀 화살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이 로켓 기법의 화살표 신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급등했었던 이제 사례도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로켓 기법을 이용해서 성공하신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 결정적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나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네. 한번 이제 저만제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제 우리 그 삼일제약 있죠? 네, 기억나요. 네, 이 화살표가 나왔던 이 시점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한 80% 이상 정도의 수익률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이제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해드리는 이제 매집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뭐 할 일 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봤을 네. 때 또 주가가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네. 그런 매집의 신호가 끝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저만의 또 기법이니까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로켓 기법 그리고 한국 BNC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적금식으로 모아갈 종목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SDV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고신뢰, 또 고위험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자동화 도구 개발 및 공급과 이제 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플랫폼 회사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네. 좀 어려운 설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있는지 또는 버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검사를 해서 출시를 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를 해주는 과정을 이제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기업이 맡아서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래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기술력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좀 본격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SDV 시장 같은 경우는 34년도까지 이제 7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전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와.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 빠르게 상용화되기 시작을 한다라 그러면 기간은 당연히 더 짧아지게 되겠죠. 이제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제 2대 주주로서 지분을 한 7%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SDV 가속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협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좀 국산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잡아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업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은 국내에 이제 최초로 이런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또 개발을 한 기업이고요. 이제 주목해볼 이슈가 이제 구글의 이제 웨이모,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차와 협력을 좀 진행을 하면서 위탁 생산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슈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이제 슈어소프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현대차가 또 웨이모랑 협력하기에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라 그러면은 슈어소프트테크의 이제 실적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증가하고 또 실적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 기업의 검증 기술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AI 시대 가속화로 인해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원전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최대 원전 설계 업체인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50조 원의 규모의 이제 소형 원전 모듈 원자로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보는 이제 슈어소프트테크가 과거에 이런 뉴스케일 파워에 이런 원자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 쪽도 해외에서 이제 소형 모듈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슈어소프트테크가 원전 쪽 수주도 만약에 같이 받는다라 그러면은 매출은 더욱더 커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준비하기 전에는 바닥에 있었는데 네. 이것도 그새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뒷부분에 이제 미니 강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를 하나 드린 그 바로 비상기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 이상의 장대 항봉을 세워두고 요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매수도 가능한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서 양봉이 좀 떠주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요즘 시장의 변동성에서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단 구간을 이탈했을 시에는 손절가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의 가격이 이제 5,79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5,790원 이탈이 없다라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이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슈어소프트테크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의 50%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음봉식에서 적금식으로 좀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것도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요 첫 번째 바닥에서 올라왔었던 이 거래량이 붙었었던 이 양봉의 종가죠. 4,965원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상 좀 바라보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적금식으로 모아갈 종목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반기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제 JYP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JYP는 이제 소속 연예인, 가수 및 배우의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음반, 음원의 이제 제작 및 판매, MD 등 이제 부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엔터주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네.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요. 오늘은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이유를 제가 가지고 와봤으니까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JYP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그동안 엔터주가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동안 엔터주들이 좀 부진한 이유를 좀 보였던 거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대형 아티스트들의 이제 좀 공백이 좀 길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진을 이겨내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사실 중국과 연관이 좀 많습니다. 네. 중국에 이제 최근에 좀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주가가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 이런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간판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이 좀 대거로 준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JYP뿐만이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대형 아티스트의 컴백이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탈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JYP를 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이제 이 스트레이 키즈라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 계약 조건 갱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제 계약 전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권 탈출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이제 칙칙붐이라는 뮤직비디오도 통산 15번째 1억 뷰에 대한 기록을 또 세우며 그 인기를 굉장히 좀 실감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는 아티스트의 컴백이나 또 재계약 이슈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이슈 말고 또 다른 호재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엔터주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JYP가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효과로 바닥에서 조금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는 주가도 사실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현 실적 성장성 대비에 주가가 굉장히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저평가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 매력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닥에서 높아 네.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수님, 네. JYP가 3분기 실적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이 당장 저도 뭐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실제로 JYP의 이제 수급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9월 달부터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또 앨범을 출시한다라는 또 기대감에 오르는데 네. 보통 이제 앨범 출시가 우리 크리스마스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이후 연초 이제 봄 이때쯤 돼서 이제 또 출시를 하기 때문에 JYP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스트레이키즈 계약 갱신감으로 인해서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좀 바닥을 좀 찍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이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폭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물벽이 좀 존재를 하는데 그 매물벽이 5만 원에서 6만 원대에 좀 형성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사실 최대한 5만 원 아래에서 사는 게 사실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만 원 아래에서는 이제 음봉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이제 5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손절가는 당연히 최저점입니다. 이 최저점의 이탈은 절대로 이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 최저점이 이탈하는 순간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을 5만 원 아래에서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 최저점이 깨졌을 때는 그 100만 원 물타기한 물량은 사실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서 이제 5만 원하고 6만 원대 매물대를 좀 돌파하면은 사실 위로는 그렇게 큰 매물대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충분히 7만 원대까지도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힘내셔서 그 아래에서만 매매 전략을 잘 활용을 해서 목표 주가까지는 일단은 좀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올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7만 원대까지 수익률을 좀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개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가 5만 원 선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5만 원대하고 6만 원대에 네. 가장 매물벽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수급을 쭉 봤어요. 수급을 쭉 보니까 3월 달부터 좀 개인들의 수급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주가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월 달 아래에서부터 요 7만 원대 아래부터 빠질 때마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섣불리 좀 물타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매물벽 자체가 6만 원에서 이제 5만 원대 네. 사이까지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구간만 이번에 잘 돌파를 해준다라 그러면은 또 중국이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돈을 막 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엔터주나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좀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7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고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환경과 관련돼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3일제약이나 이제 그런 이제 로켓 기법이 나와 있는 종목을 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로켓처럼 정말 이제 솟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오늘은 제가 꼭사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이 준비하신 꼭사주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일까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꼭사주는 이제 태양광 모듈 판매를 좀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전체 이제 기업의 매출 비중의 90% 이상을 좀 상회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냥 딱 한마디로 순수 태양광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태양광 셀과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태양광 사업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이 저가 물량 공세를 앞세워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좀 장악을 한 상황인데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 태양광 관세를 대폭 올린다라는 방침을 좀 세우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밀려 고전하던 한국 태양광 수혜주인 이 동사가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인데 이 친환경 하면은 또 해리스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네. 해리스 관련주로 엮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리스 친환경 정책 기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이제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 쪽은 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목표이고요. 또 인프라 개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 등등 너무나도 많은 이런 환경 관련 정책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가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했었을 때 당시에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 거의 뭐 관세 폭탄을 물렸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건 해리스가 당선이 되건 사실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고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꽤나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로켓 기법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도 이 화살표 세력들의 매집 신호 이후에 폭등하는 그런 신호 이후에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간 그런 상황을 또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그 신호가 다시 발생한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나왔던 캔들의 저점만 이탈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 구간이 이제 23,300원 정도 됩니다. 23,300원 이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 구간, 이 기법이 나왔던 이 양봉의 절반 아래 구간, 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평선들이 현재 좀 여기서 한 번만 딱 뚫어주면은 좀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단기적으로라도 시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여기서 시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3만 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자체가 워낙 이 제가 얘기했던 이 기법 매집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봉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만 확실하게 좀 지켜서 매매를 하신다라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큰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태성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비상기법입니다. 비상기법이란 말 그대로 주가가 비상한다는 의미로 제가 단기 종목을 공략할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정말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바닥에서 10% 이상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급증하며 나오고 그 이후 다음날 상승 출발이 첫 조건이고 장대 양봉 길이 50%를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을 만드는 종목이 조건입니다. 박스권 하단 근처가 매수가이며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이탈 시 손절 설정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성이라는 종목을 보면 5월 14일 장대 양봉을 만든 이후 5월 21일, 22일 박스권 하단 구간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라 보시면 됩니다. 장대 양봉의 몸통 50% 이상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일하게 5월 10일 장대항봉 이후 다음날 캔들은 상승 출발, 그 이후 장대항봉 50% 위에서 박스권 형성, 박스권 하단 구간이 매수가입니다. 5월 16일, 5월 24일입니다. 그 구간 하단이 손절가고 매수가는 당연 박스권 하단 근처입니다. 손절만 잘 잡아도 주식에서 성공합니다. 기법이 발생한 종목들은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커뮤니티에서 특강을 진행하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커뮤니티 입장에서 10월 18일 함께 공부해 보세요.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존, 검색창에 재테크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